들어오세요. 선생님, 저 주름이 슬슬 보여요. 네, 안티에이징 처방 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해요. 주름 없어졌어요. 선생님, 저도 진료 예약이요. 나오고나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비입니다. 재밌는 스마트폰, 아니 약간 미래를 보는 스마트폰을 하나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팔지 않고 중국에서 파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구입하고 나니까 글로벌로 정식 런칭해서 일본에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의외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을 리뷰하다 보면 빠양 스마트폰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특화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중국은 폴더블에 좀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 최초 주름이 없는 디스플레이라는 게 오포라는 브랜드에서 2026년 3월 17일에 출시했고, 그것도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겸 같이 살펴보려고 제가 대신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출시한 모델들을 보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폴드 1세대를 시작으로 2, 3, 4, 5, 6, 7 7번이나 출시했고 올해는 8세대가 출시될 예정이죠. 애플 폴더블도 출시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올해 폴더블에서 가장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마 2026년 폴더블 기술의 핵심이 될 거예요. 왜냐면 폴드도 봐봐요. 작년에 제가 썼던 폴드 7만 봐도 처음에 언박싱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주름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대신 쓰면 쓸수록 접으면 접을수록 다시 선명해져서 그게 문제였죠. 이것도 제가 아마 폴드 7을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실사용한 폰이거든요. 처음과는 다르게 주름이 지금은 좀 많이 보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포는 파인드 N6라는 모델을 2026년에 새로 출시했습니다. 출시 가격은 9,999위안. 제가 구입한 비용은 관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가격 25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동일한 용량을 가진 폴드 7이 약 238만원이니까 갤럭시 폴드보다 더 비쌉니다. 아무튼 파인드 N6라는 모델을 구입했고요. 얘도 이제 핫셀 블라드랑 콜라보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브랜드들은 여러가지 카메라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좀 많이 한다. 중국 스마트폰은 또 특이하게 여기 스냅드래곤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램은 12기가에 256기가. 요것도 용량 램별로 옵션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주름 없는 걸 보기 위해서 구입해서 가장 엔트리 모델로 구입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에 뜯는 방식은 예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닐로 그냥 이렇게 찢어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찢고 나면 자, 오 예. 오포 파인드 N6 중국 폴더블을 제가 직접 구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국어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서 쓰라고 이제 문구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샬라샬라 되어 있고, 이거는 뭐지? 뭔가 좀 진지 근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데요. 미개봉 이런 건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도 요즘 폴더블을 꽤 잘 만드는 편이라서 지금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충전기 들어있죠, 충전기. 오포 같은 경우에는 80W 유선 충전을 지원해서 80W 충전기 들어있고요. 케이블 그냥 평범해요. 중국 폰들은 또 특이하게 C2C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A2C를 넣어줍니다. A2C. 그리고 U17 이런 건 아예 그냥 여기에 패킹이 되어서 나오고, 또 이제 중국 폰들은 케이스도 기본으로 많이 주죠. 근데 중국 폰들은 또 카본을 또 많이 써요. 샤오미처럼 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링에 금속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거의 지금 형태는 갤럭시 폴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도 뭐 케이스를 기본으로 주니까 요거는 좋죠?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뜯고요. 일단 첫인상 주름이 아예 안 보이진 않습니다. 한 5% 정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느낌이랄까요? 비치면 조금 보이고, 빛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빠양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거의 평평합니다. 그냥 지금 제가 육안상 보잖아요. 주름이 안 보여요. 우리가 주름 보려고 구입했지만 디자인을 봐야겠죠. 그냥 단순히 봤을 땐 갤럭시 폴드 7 느낌과 거의 유사해요. 폴드 7과 비교하면 오포는 약간 모서리 쪽이 둥굽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오포는 약간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오포가 폴드 대비 좋은 점이라면 제가 아마 폴드 7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었나? 삼성은 BOE랑 특허 소송 전 때문에 그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게 빠져서 폴드 7에서는 펀치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좀 많이 보였고, 이것도 사용하면서 눈에 거슬리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코너에 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포는 오른쪽 모서리에 넣었습니다. 이런 점은 또 깔끔해서 오히려 오포가 집중도에서는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딱 봐도 이게 주름의 차이가 확 나는데요. 물론 폴드 7은 제가 실사용으로 이제 한두 달 한 폰이거든요. 확실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오포는 새거, 폴드 7은 사용한 거, 그 차이를 보더라도 폴드 7은 빛을 안 비춰도 그냥 이제 주름이 딱 보입니다. 중앙에 주름이 잘 보이고, 오포는 새거에 버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안 보이죠. 얘는 육안상 빛 안 비치면 거의 안 보여요 지금은. 특이하게 힌지 폴드 7은 얘가 조금 이제 힌지 쪽이 짧습니다.
오포는 조금 더 면적이 크고 약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측면도 비교해볼까? 측면도 비교해보면 둘 다 상당히 얇긴 하지만 육안상으로 보면 폴드 7이 훨씬 얇아 보입니다. 최소 0.1mm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무게도 재보자. 무게는 폴드 7 실책이 216g이고요. 오포의 무게는 232g. 폴드 7이 무게 경량화는 거의 미치긴 했네요. 이런 데서 차이가 있네요. 스피커 그릴이 오포는 약간 아이폰을 따라했고, 요런 이제 뭐 마이크 구멍이라든지 요런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아이폰에 있는 액션 버튼 같은 건가? 요 버튼 하나 더 있고, 볼륨이랑 지문 인식 버튼이 있고, 오포는 스피커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네요. 폴드는 스피커가 왼쪽에 위아래로 다 몰려 있는 것에 비해 오포는 하단 스피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비교해보자. 후면도 유사하게 생긴 형태이지만 폴드 7에 비해서 이제 오포는 약간 딱 그 중국 특유 스마트폰의 느낌이 납니다. 동그란 요런 이제 원형으로 된 요 카메라 섬을 썼고 LED 플래시도 그냥 위쪽으로 따로 나와져 있어요. 오포가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끝쪽은 라인이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중간 쪽에는 어쩔 수 없이 둥근 디자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 이런 거는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닥에 뒀을 때의 차이도 확실히 있네요. 폴드 7은 바닥에 뒀을 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요. 제가 따로 뭐 만지거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오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힌지가 조금 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을 바닥에 두더라도 각도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폴더블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쓰면서 많이 발전해오고 있긴 하지만 갤럭시 폴드가 디테일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실제 기기를 보고 나니까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접었다 열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프리스타일 힌지처럼 장력도 괜찮아요. 접을 때는 끝까지 힘을 줘서 좀 닫아야 되긴 하거든요. 약간의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끝에서는 착 하고 달라붙고요. 대신 펼 때는 약간 탱하고 열리는 느낌. 자, 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패널들은 대부분 중국 BOE 패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포도 당연히 BOE에서 주름 없는 패널을 납품받아서 썼는 줄 알았는데, 오포 파인드 N6의 경우 외부 패널은 BOE, 내부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쓴 것으로 추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스펙표를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정확하게 BOE라고 적혀있고 내부 패널은 SDC E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약자이죠. 이런 거 빼고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폴더블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거,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뭐 8비트냐 10비트냐 한동안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포는 진짜 10비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적으로는 10비트가 내부 외부 둘 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이것도 체크해 봐야겠지만요. 여기서도 재밌는 건 중국 폴더블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썼다. 많은 분들이 기사나 여러 가지 뉴스로 접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아마 CS2026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에서 이 주름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루머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플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공개될 때는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로 나올 것이라는 것. 또 애플 폴더블이 원래 나온다고 하니까 갤럭시 폴드 8도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요런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패널을 만들고 이 주름 없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힌지나 위에는 UTG나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접목이 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 받았다고 해서 주름 없는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또 아닐 거예요. 한국어로 하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문구가 나오네요. 기기를 접을 때 주름을 누르지 말래. 네, 법적 정보, 자동 와, 개선 서비스로 아니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봐요. 처음에 동의받는 게 야, 이거 조금 많다. 이 정도로 많으면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냥 동의해. 데이터 가져오기 없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제가 초기 세팅하면서 느낀 건 진짜 주름이 안 보이네요.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화면이 들어오니까 진짜 어느 정도 약한 빛이 있을 때도 거의 주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폴드 7 또 화면 켰을 때 볼까요? 폴드 7 얘는 그래도 조금 보이나요?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지금 한 번도 안 접긴 했지만 괜찮긴 하다. 와,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분명 중앙에 힌지가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만지면 모를 정도인데요? 야, 이거는 얘는 분명 중앙에 굴곡이 느껴져요. 피디님 잠깐 만져보실래요? 일단 폴드 7 한번 만져보세요. 얘는 확실히 파여 있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딱 이렇게 이제 들면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좀 홈이 패여 있다? 이제 오뽀입니다. 오뽀.
아 뭐가 있다는 느껴지는데 패여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힌지가 있다 정도는 느껴지는데 빠르게 하면 그냥 빠양 스마트폰 같죠? 주름 거의 안 보이죠? 주름 진짜 안 보이는구나. 신기하긴 해요. 폴드 8이랑 애플 폴더블 나올 때 이 느낌이겠죠? 꼭 안 써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주름이 거슬린다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주름이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있다고 해도 한 3%? 2%? 2%? 힌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있다라고 보시지만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한 2%. 촬영 이후에도 제품이 재밌어서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써봤거든요.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주름이 안 보이는 게 엄청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막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는 생각보다 주름이 더 안 보였어요. 물론 빛을 비추면 조금 보이긴 하지만요. 폴드 7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어떻게 오포에서는 주름 없는 폴더블을 만들었을까 요거를 보니까 오포에 있는 공식 자료로 봤을 때는 이제 패널 그리고 힌지 구조 두 개를 조합해서 주름 없는 폴더블을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식 문서를 봤을 때는 내구성 관련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장기간 사용하면서 내부 레이어가 미세하게 배정되어 접히는 부분이 점차 깊어지는 현상 이야기. 폴더블에서 접고 펼쳤다 하면 주름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것을 유지하도록 만드는데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이게 패널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공식 자료를 보니까 오랜 사용 기간 동안 화면의 무결성과 장시간 평평함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소재인 오토 스무싱 플렉스 글래스로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뭐 기존 대비 뭐 두께가 증가하고 회복성이 증가하고 힌지도 개선하고 하면서 기존 대비 최대 82%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뭐 힌지나 여러 가지를 구조해서 만들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 폴드 8이랑 애플 폴더블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고 주름 없는 폴더블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도 폴드 7이랑 거의 유사해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6.62인치를 탑재했고 내부는 8.12인치입니다. 폴드 7보다 커버 디스플레이 베젤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게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커버도 약간 아이폰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제 뜨는 김에 한번 이제 오포의 소프트웨어는 어떤지 한번 간단히 볼까요? 먼저 이제 멀티태스킹. 자, 일단은 뭐 일반 폴더블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끝쪽으로 밀어서 이제 잠시 이렇게 한 화면을 크게 쓰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펼쳐서 쓰는 이런 것도 오포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폴드에서 원 UI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갤럭시 폴드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되고 위아래 분할도 이렇게 되고 자 아마 3개까지도 되겠죠? 오 잠깐만. 지금 여기서는 앱 교체만 되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3개를 캔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쓰다가 옆에 있는 앱 보고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알림 서랍 이런 거는 안드로이드 기본이라서 거의 뭐 우리가 쓰는 거랑 유사해서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거의 뭐 얘는 진짜 아이폰이네 아이폰. 이렇게 세로로 할 수 있는 거. 야 오포 오랜만에 만지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네. 또 다른 앱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기본 화면에서 이렇게 앱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화면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팝업처럼 나오는 것도 괜찮네요. 나머지 기능은 거의 뭐 안드로이드 기본에 있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애플의 액션 버튼이랑 완전 똑같네. 뺏겼네 이거. 카메라도 간단히 볼까요? 카메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셀블라드 마스터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광각은 2억 화소고 초광각이랑 3배 주면 5천만 하더라고 해요. 카메라 앱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사진. 근데 셔터 버튼이 동영상 녹화 버튼인데? 오 빨라. 반응 속도 빠르고 자 사진은 뭐 2억 화소 0.6배 1, 2, 4 최대 줌은 120배까지 됩니다. 마스터 이게 약간 좀 프로 모드 같아요. 그러니까 하셀블라드의 느낌을 살리는 전문가용 모드처럼 이렇게 마스터로 보이고 하셀블라드 고해상도 모드도 있습니다. 사진을 안 보기 아쉬워서 하셀블라드 고해상도 모드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폴드 7이랑 비교했을 때 대체로 오포가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메인 광각을 비교했을 땐 색감은 폴드 7보다 더 쨍한 느낌이 있었지만 확대해보면 오히려 폴드 7이 글자 같은 건 더 선명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갤럭시가 아이폰 같고 오포가 갤럭시 같은 느낌. 3배 망원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로 오포가 좀 더 쨍한 느낌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면 대비가 되게 약한 느낌이랄까요?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야 사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전부 다 밝혀버린 느낌이라 조금 아쉽더라고요. 초광각도 기존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의 경우 해를 보면 해의 경계선과 약간 고스팅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사진은 많이 찍어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성능은 아까 박스에서도 봤다시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갔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은 사실 구조상 이 발열 해소가 좀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가지고 놀았을 때는 딱히 막 발열이 심하다 이렇게 느낌이 나진 않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6000mAh의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유선 80W에 무선 50W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유용할 수도 있는, 얘는 SBC, AAC, LDEC, aptX, aptX, HD, 어댑티브, LHDC 5.0까지 모두 다 지원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제 갤럭시는 좀 아쉽다. 왜냐면 요즘은 퀄컴 스냅드래곤 사운드라고 하면서 고해상도 음질을 지원하는 헤드폰들, 이어폰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게 갤럭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갤럭시에서는 갤럭시 버즈라는 좋은 제품이 있고 삼성 SSC 코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서드파티 제품들을 쓸 때는 갤럭시에서 고해상도 음질, 고해상도 코덱으로 음악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따로 동굴을 써야 됩니다. 그나마 LDEC은 갤럭시에서도 지원하고, 또 찾아보니까 aptX 코덱 중에서 어댑티브는 무료 라이센스이지만 HD는 또 무료로 풀렸더라고요. 근데 이 무료 코덱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지원 부분에서는 좀 폴드가 아쉽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초 주름이 없는 폴더블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6를 간단히 첫인상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주름 없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일단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그냥 얘는 태블릿 쓰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출시될 폴드 A 애플 폴더블, 이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또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또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한 편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볼 때마다 감탄해. 볼 때마다 와, 진짜 태블릿 같다. 피님 이거 애플 폴더블 때 이렇게 나오면 사요? 아이폰 폴드요? 아, 아이폰 폴드. 아이폰 폴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사죠. 주름 없는 거요? 네. 아, 진짜 볼 때마다 감탄스럽네 이게 참.